24페이지로 가보면 돼. 24페이지. 주어 동사 수일치. 자, 일단 우리가 고등학교 시험에서는 두 가지 포인트가 있을 거 아니야? 그 독해적인 포인트가 있고 문법적인 게 있다면 문법을 세세하게 물어보기 때문에 내신 범위에 있는 거는 반복 연습을 통해서 숙지를 하지만 그래도 기본기가 있으면 훨씬 더 수월하게 할 수 있잖아. 그래서 방학 때나 뭐 기본기 쌓는 거지. 내신 뭐 기간 중에 기본기 쌓겠어요. 바보 같은 소리 아니야? 그래서 일단 우리가 요즘은 이제 내신에서도 모의고사처럼 이렇게 고르라고는 안 나오고 밑줄어법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야. 밑줄을 주고 뭘 준 다음에 이게 맞냐 틀리냐 5개를 주는데 이거를 하기 위해서 사전 개념이 이게 잡혀져야 돼서 그래서 메모 가지고 개념 정리를 먼저 한다. 이 책도 구성이 그렇게 돼 있거든.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요 선택지가 구성돼 있으면 물어보는 게 주어를 찾아가지고 단수냐 복수냐 그걸 물어볼 텐데 우리가 밑줄어법이라 해서 이렇게 딱 돼 있으면은 그럼 이거의 반대 개념이 이거였었던 거지. 주어 단복수 물어보는 거구나 라는 게 개념이 저기서 시작하는 거잖아. 그래서 이것도 기억을 해줘야 돼. 반대 선지를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수업할 때는 반대 선지를 써주지만 저걸 왜 쓰는 거지? 이러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걸 하는 거고. 그래서 이 주어 동사 수일치는 모의고사도 그렇고 학교 시험도 거의 100% 항상 나온다라고 생각하면 돼. 가장 출제 빈도가 높은 거니까 맨 처음에 나왔겠지. 빈도 순으로 나온 거야. 가나다 순 이런 게 아니라. 그럼 밑에 이제 요 샘플로 한번 골라보시오. 골라봐. 수일치 선택지가 무엇일까? 결국은 얘는 뭘 물어보는 거냐라는 거를 판단할 수 있어야 그래가지고 목표에 맞게 찾을 수 있을 거 아니야? 이 책 이번에 새로 나왔어. 개정돼가지고 개정판으로 한 거야. 개정이 안 됐으면 안 했을 텐데. 개정이 안 됐으면 뭘 했어요? 다른 책을 했겠지. 근데 이 책이 구성이 좋아. 또 스테디셀러야. 됐어? 골랐어? 진짜? 아니 했어요. 골랐어? 동이야? 이거 맞지? 단수 복수. 얘는 동사 준동사라는 개념이니까 아니고 역시 복수 단수 복수. 이거는 동사하고 과거 시제를 썼잖아. 이건 뭐지? 이런 느낌이고. 근데 사실 이거 같은 경우에 딱 보면 이게 시간 조건의 부사절이구나 딱 나오긴 해야 돼. 개념적으로. 역시 단수 복수. 그렇게 되겠고 오른쪽 페이지를 이제 가볼게. 기본 개념. 얘는 PDF라 넘겨줘야 해. 그래서 일단 주어 동사 수일치라고 하는 게 당연히 이제 주어에다 동사 단수 복수를 맞추는 건데 당연히 주어 다음에 동사 나오는 걸 물어보지는 않을 거야. 이 사이에 수식어가 있겠지. 그래서 뭔가 떨어져 있어야 될 거야. 그지? 여기 수식어가 들어갈 거라고. 그래서 뭐 전형적으로 출제 원리는 뭐냐? 일단 떨어져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이 수식어의 끝에 나오는 단어가 명사일 거야. 이것도 명사잖아. 그럼 얘랑 얘는 복수면 얘가 단수. 수가 달라야 돼. 그럴 때 출제가 되더라. 출제 원리에서 두 가지만 충족하면은 다 될 수 있다고 보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떨어져 있어야 되고 직전에 있는 명사랑은 수가 달라야 된다. 일단 이런 상태고. 그렇다면 요 중간에 들어가는 수식어의 종류에는 뭐가 있나요? 일단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전치사 플러스 명사로 이루어진 전명구가 있지? 그지? 전명구. 그지?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형용사구라고 하는데 형용사구는 형용사 다음에 뒤에 이제 뭐 분사 ing나 아니면은 뭐 형용사 다음에 전명구나 뭐 이런 것들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야. 요 책에는 없어서 those present at the meeting were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해보자고. 그러면 이게 일단 형용사라는 거 단어 품사는 알아야 돼. 그 형사 역할은 뭐냐? 명사를
꾸며주거나 아니면 보호자리거나 둘 중에 하나잖아. 그리고 단어가 2개 이상 무조건 뒤에서 앞을 꾸며준 다음에 그럼 얘가 지금 보호자리가 아니까 무조건 명사를 꾸며줘야 될 거 아니야? 꾸며주는군.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묶을 수 있어야 되겠지. 그래서 주어는 복수, 동사는 단수. 뭐 이런 게 출제가 가능하다는 게 그거잖아. 떨어져 있으면서. 그지? 얘는 이제 단수니까. 그리고 얘는 이제 이렇게 설명하는 견해도 있지? 여기에다가 주격 관계대명사랑 비동사가 빠져서 이렇게 된 거다라는 그거잖아. 그지? 요거요? 그래서 형용사나 앞에 거 꾸며준다고 생각하면 돼. 보통 전명어가 가장 많이 나오더라. 이건 알려면 형용사 자체를 알아야 돼.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은 모였다. 이런 식. 그 다음에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준동사는 다 되는 거지. 투부정사, ing, 과거분사 pp. 그래서 뭐 우리 말로 해석을 하면 얘는 뭐뭐 할이라고 중학교 때 2학년 때 배우잖아. 뭐뭐 하는도 돼. 꼭 뭐 저기 미래지향적이지만은 않을 수 있으니.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뭐뭐 하는, 뭐뭐 된. 이렇게 준동사는 다 되겠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 있어? 관계사, 관계사절. 관계대명사 후, which, that. 그 다음에 관계부사 when, where, why. 다만 차이는 얘는 구조가 뭐 뒤가 주어나 동사가 없는 불완전한 구조가 올 거고 얘는 이름이 부사니까 완전한 구조가 올 거고 그 다음에 책에는 없는데 하나 좀 추가를 해보자면 동격의 접속사 that 이것도 생각보다 교과서 같은 데나 모여서 많이 나와요. 동격의 that이라는 게 있지.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지. The fact that he is rich is not true. 뭐 이렇게 했어. 그러면 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가 부유하다라는 사실은 사실이 아니다. 그래서 관계대명사 that하고의 차이는 얘는 뒤 구조가 완전한 구조가 나와서 얘는 이제 꾸며준다라고 보통 표시하기보다는 동격이라는 건 이런 식으로 표현하잖아. 얘가 이렇다라는 사실은 이거다. 즉 완전한 구조가 나와서 나중에는 이걸 이제 that을 모의고사에서 나왔을 때 물어보기도 해. 이 that을 which로 못 바꾸는 거잖아. 이건 관계대명사가 아니니까. 구조가 완전하니까. 그래서 이 5가지는 기억을 꼭 하고 있어야 되겠더라. 일단 여기까지 되니?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여기서 이제 나오는 거는 뭐냐면 그러면 이제 주어 동사 수일치라면 주어가 이제 단수인지 복수인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그거 확인하는 방법도 한번 다시 리마인드 해보자면 명사 같은 경우에는 어가 붙으면 이게 단수 하나라는 의미지.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이 단어만 쓰는 거야. 뭐 예를 들어서 information, water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얘네들은 단수라고 취급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단어가 끝이 복수인 경우 보통 S로 끝나잖아. 그럼 얘는 복수로 취급을 하는 거야. 특별한 경우에 children이나 아니면은 people 같은 거 빼놓고는 대부분 S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나 수능 기준으로는 모양으로 충분히 구분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선생님 더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더는 수하고는 상관이 없지. 앞에 나온 거를 다시 받아서 쓸 때 얘기하니까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니까 더는 단복수하고는 상관이 없다. 즉 이렇게 모양이 나오느냐 이렇게 모양이 나오냐 가지고 충분히 판단할 수 있고 그래서 여기 보면 unable, the child 그러니까 얘는 단복수하고 상관이 없는 애였잖아. 그 다음에요 단독으로 쓰는 거 뭐 이런 애들이 자주 흔히 나오는 셀 수 없는 명사라고는 하는데 이거 자체를 furniture라고 쓸 거냐 furnitures라고 쓸 거냐는 우리 출제 범위가 아니야. 토익에서 다루는 성인 영어에서 다루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모양으로 충분히 판단할 수 있고 밑에 보면 S가 있잖아. 뭐 특별한 이런 건 이제 따로 알잖아. 그지? 뭐 특별한 경우는 이제 단어처럼 외워주겠지만 뭐 이걸 가지고 구분해라라고 하는 경우는 거의 드물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phenomenon이라는 게 단수고 phenomena가 복수로거든. 그럼 이런 거 같은 경우는 평상시에 알고 있어야 되나요? 알면 좋은데 시험 범위 이런 게 들어오면 짚어줄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일단
원칙적으로는 모양으로 판단하면 되겠다. 그 다음 이제 두 개로 병렬로 연결된 거는 두 개니까 뭐 복수고 뭐 이런 거 버터바르 빵은 단수라는 이건 알 필요 없어. 그냥 이건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면 돼. 출제 대상은 아니다. 몇가 됐지? 개념은 적어요. 그 다음에 요것도 중요하지. 요거 외워야 되는 거. 다 본 적은 있을 수 있어. 이거는 별표해서 기억을 해주세요. 요거 두 개, 그지? 어넘버 오브하고 더 넘버 오브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넘버 오브는 얘 자체가 수식어, 뭐 정확하게는 several이지만 그 many로 이해해도 상관없다고. 다시 말하면 여기 표시가 돼 있지만 student 얘가 주어야. 복수지? 많은 학생들, 그지? 근데 더 넘버 오브는 여기 나온 것처럼 얘가 주어야. 이것들의 수. 그래서 단수니까 단수가 되는 거고. 하지만 공통적인 거는 다 복수는 있다. 왜냐면 이제 뭐뭐의 수라는 게 셀 수 있는 복수의 수가 돼야 될 거니까. 여기 모양 자체는 둘 다 똑같으니까 이 출제 대상이긴 하니까 저거는 외워줘야 돼. 출제 대상은 다 외워줘야 돼. 그 다음에 그렇다고 해서 그게 엄청나게 많지 않아요.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도 참고지. 뭐 이런 뭐 학과명은 S로 끝나도 단수래. 뭐 그렇구나. 그지? 뭐 뉴스가 이게 뭐 S가 있다고 복수가 아니잖아. 그럼 단수가 뉴게? 그건 아니지. 이런 느낌. 그래서 일단 그 필기를 일단 해. 필기를 어디다 하냐면은 지금 요거 쓴 거는 그 다음 페이지 26페이지 하단에 여백이 좀 있으니 거기다 쓰는데 일단 요거 필기하기 전에 여기만 쓰고 요거 문제를 먼저 해보고 넘어갈게. 넘어가게. 했어. 1번 t드니까 복수. honest s가 없으니까 단수. number of는 exempt 이게 주어니까 복수. s 없으니까 단수. 이것도 단수지. 학과명이니까. 이건 사실 뭐 크게 유의미하지는 않고 다음 페이지를 가볼게. 자, 그래서 여기 칠판을 잠깐 한번 볼게. 샘플 문제를. 이게 우리가 이제 문법을 할 때는 뭐 예를 들어서 여기가 이렇게 이제 고르는 게 아니라 이렇게 has라고 밑줄을 딱 쳐줬다고 볼게. 여기까지 이해됐니? 그러면 얘를 딱 보면 일단 뭐 수일치라고 생각을 하잖아? 그럼 수식어를 다 묶어서 빼. 문장 성분만 남겨. 이거 나 보기도 좀 싫으면 이렇게 지워도 괜찮아. 그럼 수식어만 decades하고 이렇게 지울 거 아니냐? 근데 이거는 이제 decades of knowledge니까 얘가 수식어에 해당되니까 이건 이제 수식어임을 알아볼 수 있는 안목은 계속 봐야 되겠지. 봐봐. 일단 여기까지 다 지웠잖아. 그럼 저게 주어고 executives 그 다음에 이 동사고 목적어 사명식 문장이야. 그래서 주어가 있으니까 내가 이 단어 몰라도 이거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문법은 해석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저렇게 문법적으로 판단하는 게 맞아요. 해석은 어떻게든 의역이 다 될 거니까. 여기까지 이해되니? 그 다음에 수식어는 항상 이 정명구의 역할은 뭐냐면 직전에 있는 걸 꾸며주게 돼 있거든. 뒤에서 앞으로. 그러면은 두 개씩 막 계속 붙을 수도 있어. 얘는 얘를 꾸며줄 거고 생활 비용이 되겠지. 도시 지역에서 생활의 비용. 얘는 얘를 이렇게 계속 꾸며줄 거 아니야? 정명구 계속 묶어자. 그 cost가 답이니까 is고 우리가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문제가 성립을 하는 게 일단 주어 동사가 떨어졌고 얘는 단수잖아. 얘는 복수고 얘는 복수잖아. 얘는 단수고 이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기 때문에 문제 출제가 된 거다. 일단 이해되니?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볼게. 자, 이번에는 요거 가지고 이제 밑에 거 밑줄어법 때문에 얘기하는 건데 이건 중요해요. 아까 이제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가 이제 고르는 게 아니라 has라고 밑줄이 쳐져 있었어. 그러면은 이럴 때 첫 번째, 그러니까 동사의 모양에, 그러니까 동사의 형태의 밑줄이 쳐 있거나 아니면 준동사의 형태의 밑줄이 쳐 있거나 준동사가 뭐예요? 요거 세 가지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쳐 있으면 일단 동사의 밑줄이 쳐 있을 때는 뭘 판단해야 되냐면 이게 이 자리가 동사 자리가 맞느냐 혹시 준동사 자리는 아니냐라는 걸 판단해야 되는데 그건 무슨 얘기냐면 하나의 문장에서는 동사는 한 번만 나와야 돼. 그래서 얘를 제외하고 나머지 수식어를 배제한 다음에 만약에
어딘가 다른 곳에 동사가 있으면 바로 틀린 거지. 동사 자리가 아니니까. 근데 이렇게 동사가 없잖아. 그래서 이게 동사 자리라고 확정이 돼버렸네. 그럼 그 다음에 보는 거는 빈도순으로 당연히 수일치 먼저야. 수일치가 맞았네? 그럼 두 다음에 봐야 되는 거는 태. 능동태, 수동태. 하냐 되냐. 여기까지 확인해서 맞으면 일단 맞다라고 넘어갈 수 있어. 밑줄어법에서. 이거 되게 중요해. 이거 꼭 기억을 해줘야 돼. 그 다음에 준동사 같은 경우는 뒤에서 다시 얘기를 하겠지만 만약에 이제 여기를 빼고 이제 뭐 준동사 뭐 예를 들어서 뭐 ing 같은 거에 밑줄이 쳐 있잖아. 근데 이제 어떻게 가다 보니까 뭐 수식어 배제하면서 뭐 동사가 있는 거야. 그럼 준동사 자리가 맞잖아. 그럼 준동사 자리가 맞아요. 그러면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일반적으로 능수동만 보면 엔간하면 되고 여기다가 플러스 하나 더 보면은 여기 자리가 그 목적격 보호 모형 형태의 다른 거 있잖아. 뭐 ing 쓰고 투부정사 쓰고 뭐 두 가지 정도 보면 엔간하면 거의 95% 이상 해결이 되더라. 이렇게 해서 넘어갔는데 뭐야 답이 없어. 5개 중에 다 맞아. 그럼 그때 나중에 다시 돌아서 확인해야 되는 건 그 다음에 확인해야 되는 게 시제라든지 가정법 같은 법이라든지 조동사라든지 세 가지 더 볼 수는 있는데 일반적으로 거기까지 물어보는 경우는 요즘은 거의 없더라. 이거 되게 중요한 개념이야. 그래서 이것도 써줘. 여기 오른쪽에. 자, 1번 같은 경우에는 전치사 나와서 이렇게 묶어 니네도 실제로. 그래서 얘가 주어잖아. 복수. 그지? 2번도 이렇게 얘는 이렇게 해서 2번 묶으면 되지. 얘가 주어잖아. 단수. 그 다음에 3번은 순간 고민할 수도 있지. 어널리시스가 S로 끝나니까 복수인가 단수인가? 자, 이건 이렇게 줬을 때 꼼수이긴 한데 요거에 반대로 가면 돼. 그렇긴 하지. 왜냐면은 고등학생들에게는 바로 앞에 나오는 걸 가지고 문제를 출제 대상이 안 된단 말이야. 안 맞을 때만 출제를 한다고 했잖아. 그래서 얘가 단수고 얘는 왜 analyze라는 분석하다 동사의 명사가 S로 끝난다고 저게 다 복수는 아니긴 하거든. 저 특별한 애다. 나 요게 중요하지. 자, 일단 동사의 밑줄 쳤으니까 얘는 뭐 먼저 판단하는 거였어? 이게 동사인가 혹시 준동사인가? 그럼 문장의 나머지 구조 파악을 하는 건데 구조 파악은 어떻게 해? 일단 전명구 먼저 묶고 가장 중요한 전명구 아니면 이제 여기는 수식어 다 묶을 수 있어야 된다. 해석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했었어. 그러면 전치사가 나오면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 명사가 와야 되잖아. 근데 여기가 명사가 모양 어떤 거야? 의주동이네. 의주동. 그래서 의주, 동. 그래서 여기까지 묶을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주어가 아이디어스니까 괜찮고 얘는 지금 일형식 문장이지? 주어 동사만으로 이루어진.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how much disclosure가 여기가 이제 의문사랑 주어가 합쳐진 거지. 그리고 이게 동사고 요 형용사. 그지? 보어라고 하는 거 있잖아. 얼마나 많은 공개가 적절하냐라는 아이디어는 다양하다, 다르다, 무난하다. 하여간 모양으로 구분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인데 수식어 일단 먼저 묶고 이런 거 조심해줘야 돼. 이게 동사 형태도 있는데 뭐야 전명구가 또 나오는 걸? 아 그렇다면 이게 명사구나. 유적 잔해라고 하는. 그래서 suggested 하면 이제 that 목적어니까 다 날아가니까 앞에 부분에 동사가 없으니까 동사가 맞고 주어가 단수니까 has 이렇게 된 거 아니야? 그치?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다. 그 문법 문제를 풀 때 꼭 전명구 같은 거를 괄호로 묶어가면서 풀어라. 그 이유는 좀 이따 또 얘기를 해줄게. 자, 이번에는 이제 분사, 요 준동사 얘기하는 거지. ing, 뭐, pp 이런 거. 이런 거 완전 땡큐. 이게 동사가 아니거든? 무조건 꾸며줘야 될 거거든, 이렇게. 그지? 그럼 또 얘 목적어 여기까지 있으니까, 여기까지 묶었어. 그래서 museum이니까 is고, 역시 앞에는 복수명사가 있지? 수가 안 맞아야 되니까.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앞에 first country 명사 좋아 일단. 그 다음 투부정사. 그지? 쭉 묶었어. 그러니까 country니까 단수. 어렵지 않았어, 여기까지. 밑에까지 한꺼번에 본 다음에 갈게. 해석도 꼭 해봐야 된다? 우리가 이제 수업할 때는 그냥 넘어가지만 내 해석도 정확하게 자꾸 돼야 돼요. 요게 또 중요하지. 요 PP.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게
satisfied라고 하는 게 동사라면 저게,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여기가 동사니까 얘가 동사일 수가 없는 거잖아. 동사를 딱 박아줬으니까. 근데 이제 만약에 여기가 이제 이런 식으로 줬다라고 찍게 고르는 거야. 그럼 이제 이게 동사인지 준동사인지를 파악을 해야 되잖아. 그럼 이때는 뭐가 필요하냐면은 해석을 해줘야 돼요. 즉 얘가 동사라면은 satisfied는 누군가를 만족시켰다, 충족시켰다가 되는데, 그럼 대상이 명사, 목적어가 있어야 되는데 뭐라? 명사, 목적 없어? 그럼 수동이라는 거잖아. PP잖아. 넘어가서 PP. 만족된이 되는 거니까. 아, 그럼 쟤는 동사가 아니구나. PP구나. 라고 해서 해석으로 목적어가 없고 해석을 했을 때 수동이라고 판단이 돼서, 그래서 does가 주어니까 복수 R이 된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조심해줘야 돼. 이 고르는 거 말고 밑줄 때문에 얘기하는 거야. 우리 밑줄만 나오니까. 그래서 거기 페이지는 또 문제를 다 해볼게. 7개잖아. 한번 해보세요. 자, 어떻게? ing니까 수식어구나. 그지? 이렇게 묶어서. 천명구도 있으니까. 그럼 얘가 waves니까 make. 그 다음에 투부정사 수식어구나. 천명구도 있으니까 one way니까 is. 그지? 그 다음에 3번. 여기는 일단 구조 파악을 하면서 동사인지 아닌지를 먼저 보는 거였었어. 원래 이제 순서대로 알려졌지만 한꺼번에 정리가 되긴 할까, 구조 파악을 하면서. 그 다음에 전명구고 여기까지 다 수식어였네. 이렇게 쭉. 그 다음 뒤도 봐야 돼. 명사네. 동사 자리 오케이. predators 복수 S 오케이. 그 맞는 거지. 삼형식 문장인 걸로. 오케이. 그 다음에 요것도 원래 우리가 요거는 우리 내신 시험범위에 있었던 건데 저거를 표현 안 했지만 이런 거 따로 기억을 해줘야지. 원래 그 드레스 같은 경우에 타동사는 옷을 입히다 해서 제기대명사를 써서 dress oneself in 옷이지 보통 이렇게 나온다고. 그런데 얘는 사실 거의 안 쓰이고 문법적으로 가능하지만 수동태가 돼서, 그러니까 주어랑 같은 사람인 건 자기 자신한테 이걸로 옷을 입힌다는 얘기니까 수동태가 돼서 be dressed in 옷에서 같은 거지. 옷을 입고 있다, 주어가랑. 그래서 이 표현인 거야. be dressed in. 그래서 이게 요거라고 생각하면 누군가한테 옷을 입히다니까 뭐 꼭 자기 자신이 아니어도 다른 사람 옷을, 애기한테 옷을 입혀줄 수는 있잖아. 대상이 없기 때문에 아, 이거구나 라고 판단한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묶을 수 있는 거지. White jacket and a shirt. 그래서 이제 that girl니까 is가 된 거라. 오케이? 요거랑 비슷한 거 하나 다 볼게. 요거 있잖아. 우리가 1학기 때가 저번에 중간고사에서 했었던 거 있지. sit oneself 있었잖아. 자기 자신 앉히다. 그래서 이게 또 역시 똑같이 넘어가서 be seated. 그 다음 뭐 여기 뭐 어디 의자 뭐 이렇게 하면 on chair 뭐 이렇게 했죠. 뭐 더는 빼자고. 그래서 이게 이제 자동사로 sit, sit랑 같다. 이게 다 앉아 있다라는 게 이런 표현이 될 수 있다는 게 뭐 이거 두 가지가 좀 비슷한 거야. 근데 보통 이제 이쪽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일반적인 표현 옷을 입고 있다는 be dressed in이고 이쪽에서는 이게 이제 가장 많이 쓰긴 하지. 요거보다는. 그 다음에 요게 또 중요하다 했지. 이게 뭔가를 만들었다면 대상 명사가 있어야 되는데 없으니까 수동이구나, 뭐뭐로 만들어진. 그렇게 돼서 이제 판단하는 거였고, 그 다음에 또 발견했다면 명사 대상이 있어야 되는데 대상이 없으니까 수동이구나 해서 복수가 된 거고. 다음에 또 이것도 동사 준동사 개념으로 created가 왜 동사가 아니야? 목적어가 없으니까 뭔가를 만들었다 해야 되는데 가능하잖아. 법이 뭔가를 만들었다. 근데 만들어지는구나. 목적 없으니까. 그래서 전명구 두 개가 지금 쫙 묶으니까 로즈가 주어라서 affect가 되지? 목적어가 되니까. 맞지? 다음 페이지를 한번 가볼게. 관계대명사, 관계부사절. 그래서 뭐 여기 우리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뭔지 알잖아? 그래서 clothed. 이거는 이제 우리 문법 풀 때는 전명구 묶어서 뺐고 clothed고 주격이네. 여기까지 쭉 묶을 수 있어요. 그럼 clothed 복수니까 R. 그지? 그 다음에 요게 형용사 굳이. 밑에도 있지만 이게 빠진 거라고 생각하면 돼. full of 뭐뭐로 가득하다는 거잖아. 그래서 of book이니까 is 이렇게 된 거고, 그 다음에 그 밑에도 같이 한꺼번에 해버릴게.
밑에는 이제 또 뭐 필기까지 할 건 아니라서 그냥 이쪽에서는 안 썼는데, 삽입업구라는 거는 이 앞뒤에 요거 형광펜 하면 돼. 콤마나 대시로 연결하는 거 있잖아. 보충 설명 들어가는 거. 콤마는 무조건 삽입이라고. 동격이라는 개념이지. 이렇게. 콤마 관계사절도 보충 설명이라고. 수식어야. 다 묶어서 빼버리면 돼. 대시 같은 거. 그래서 셀이니까 이게 당연히 그지? 이렇게 되겠지. 자, 그 페이지도 아주 다 해볼게. 문제 7개. 우리 그 오른쪽 페이지는 숙제거든? 그 포인트 엑서사이즈 숙제인데, 숙제할 때 그냥 답만 체크하지 말고, 뭐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관계사절을 묶고, 이게 주어잖아. 정답의 근거를 밑줄을 치세요. 우리 시험지에서도 밑줄을 치라고 할 거기 때문에. 이해되지? 그러니까 꼭 저렇게 표시를 해줘라. 복수네? 그래서 hit 되는 거고. 그 다음에 available이 형용사잖아. 전명구잖아. 꾸며주는 거지. 전명구 2개 나왔으니까. files, 그치? 문법상의 주어.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 해석 한번 해볼게. 저번에 이제 누가 이거 물어봐. vessel이라고 하는 거는 뜻이 세 가지가 있어. 일단 혈관, 막혀있는 이렇게 하는 관 같은 거 할 때 blood vessel이라고 하고, 여기서는 이제 배를 얘기해. 선박. 용기, 그릇이라는 뜻도 있거든. 그러니까 이 안에도 한번 넘어갈 수 있겠지. 전명을 또 끊으면 바위 위로 항해하려고 애를 쓰는, 노력하는 모든 선박들은 그 바위에 부딪힌다. 암초 얘기하는 거지.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는 연결, 비교급도 형사야. 그지?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 볼 땐 동사 자리가 맞는데 뒤까지 봐야 돼. 그렇지. 동사가 없으니까 동사 자리 맞다. 복수다. 괜찮다. 끝. 된 거고. 그지? 여기는 이제 해석해보니까 원망 위에서가 되겠지. 뭐 이거랑 이거가 필요하다. 아이들 12살 미만 아이들 부모의 돌봄 그리고 관찰 필요하대. 참가하려는 거 게임에. 그 다음 4번은 관계사절이네. 그지? 요렇게 여기까지. 그래서 단수니까 is인데 이것도 중요하다고 해석할 때 이게 동사가 있고 여기 이렇게 명사가 나오고 형용사잖아. ing나 id는 형용사라고. 그럼 이게 명사가 나오고 보호니까 항상 equal로. 즉 얘를 이러하게 만들어주는 얘는 이거다가 되는 거지. 동물 캐릭터를 보다 매력적으로 만들어주는 일반적 전략은 그것들 캐릭터들한테 주는 것이다. 애기 같은 특징들을. 여기는 사형식이지 명사 2개 나왔는데 같지 않으니까 얘에게 이것을 주는 거다가 되는 거지. 해석이 또 중요하다. 문법 요소를 살려서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정확한 해석이 필요하고, 그거에 대해서는 뭐 이거 문제 푼 다음에 이따 또 얘기를 할게. 왜 그러니? 요거는 이제 너무 쉬웠다지? 사실 그냥 콤마가 딱 있으니까. 그지? 콤마 관계사 가지고 그냥 콤마로 구분을 친절하게 해주잖아.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주어가 길면 일부러 주어 앞에다 이렇게 콤마로 구분하는 경우도 종종 있어. 그래서 얘는 단수지. 그래가지고 is가 된 거고. 그 다음에 이것도 동격으로 콤마 삽입을 줬어. 그러니까 relationship 단수지. 그러니까 has가 되는 거고. ing도 이건 분사구문이지. 콤마로 준 콤마로 구분까지 친절하게 해줬어. 단수 이렇게 되잖아. 그지? 그 다음에 이게 일단 뭐 문법으로 여기까지인데, 지난주 그 수능에 나왔던 문장 하나를 발췌한 거거든. 이제 우리 해석을 이렇게 해라. 좀 전에 본 게 되게 중요한 이유가, 항상 영어에서는 문장 성분이라는 게 이렇게 4가지로 구분을 하잖아. 이렇게 나머지는 다 수식어인데, 이 중에서 이 3개 다 명사가 들어간단 말이야. 형용사가 보호자리 쓰일 수는 있지만, 그러니까 명사가 들어간다는 거는 좀 전에 우리가 봤던 게 다 요 뒤에 다 명사를 꾸며주는 수식어구가 들어갈 수 있어. 우리가 주어동사 수일치만 봤지만 해석적인 차원으로 볼 때는 그게 되게 중요한 이유가 어디나 들어갈 수 있고, 이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뭐 주어가 있어. 그런데 여기 뭐 전명구에서 명사로 끝났다? 근데 이 명사를 또 관계사절 뭐 위치 같은 게 또 꾸며줘. 이렇게 해가지고 뭐 주어가 뭐 겁나 긴다든지. 그러니까 문장을 되게 늘리는 주범 중에 가장 나쁜 놈이 이거잖아. 명사 꾸며주는 애. 저거는 계속 파악을 하면서 정확하게 가져야 되겠고, 그 다음에 우리가 처음에 볼 때는 문장 이 성분별로 구분하지만 결국은 저걸 왜 하는 거냐면은 내가 제대로 해석하기 위함이니까 의미 단위를 최대한 길게 가져가는 게 내용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게 너무 잘게 자르지. 처음에는 잘게 잘랐어도 자꾸 붙여가지고 길게 늘려서 의미 단위를 넓혀줘야 돼. 그래서 일단 이걸 하나 볼게. 그럼 이것만 보면 쉽다? 이 형식 문장이잖아. 비동사였으니까. 잠재적인 증가라고 하는 게, 여기서 이제 뭐 잠재적 증가라는 게 증가의 가능성이라고 해석하는 게 좀 더 좋아서, 포텐셜은 잠재적인 또는 가능한이라는 의미도 되니까, 잠재력이나. 그러니까 뭐 증가의 가능성은 인센티브, 동기이다 가 원래 문장이었어. 그럼 여기 실판 봐봐. 뒤에다가 좀 전에 그 뼈대를 유지한 상태에서 뭐가 들어온 상태야? 전명구가 들어왔어. 이거 전명구지?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전명구라고 생각을 했는데 표분을 해놓은 게 많이 강조하잖아. 투부정사 앞에 포 플러스 목적격은 뭐야? 의미상의 주어지. 주어처럼 동사처럼인데 또 those within이라고 하는 또 요 안에 또 작게 전명구가 또 들어가 있으니까 이건 이제 괄호로 묶기보단 어떻게 끊어서 보는 게 좀 더 보기가 좋을 것 같기는 해. 그럼 좀 전에 그건데 이런 증가 가능성 뭐에 있어서? 인바운드 방문객 수에 있어서. 인바운드는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유입되는 관광객을 얘기해. 즉 유입되는 방문자들의 수의 증가의 가능성은 동기다. 크게 보면 얘네가 이거 할 동기가 되는데 어떤 애들이냐면 정부하고 관련 당국에 있는 사람들이 문화 집단하고 함께 일을 할 동기다. 여기까지 이해됐니? 그럼 여기서 끝나면 좋잖아. 이게 끝이 아니에요. 더 늘어져. 원래 문장을 지금 쪼개가지고 조금씩 보여주는 거야? 원래 문장은 이거였었던 거야. 그러면은 아까하고 비교해 볼 때 또 뭐가 들어왔냐? 아까 여기까지 봤었단 말이야. 그치? 요게 들어온 거지. coupled with라는. 이건 이제 분사 구문이 될 텐데, 명법 여기 하면. 그래서 아까 요거는 요거다. 그지? 증가는 요거다가 된 거고. 그 다음에 여기 하나 더 들어온 게 마지막이 in order to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나온 거잖아. 그럼 다시 보면 이런 이제 국내로 유입되는 관광객들, 뭐 방문객들의 수의 증가 가능성은 근데 이제 그게 뭐하고 함께 동반, 커플이니까 이거 함께 동반 수반되다, 커플되다 묶이다라는 거니까 동반되는 걔네들의 수요, 관련된 굿즈, 물건이나 서비스, 그러니까 뭐 여행이나 숙박이나 리테일, 소매, 한 요런 것들의 잠재적 증가라는 건 동기가 되는데 아까 정부나 관계 당국에 있는 사람들이 문화 집단을 함께 작업을 할 동기가 되는데 뭐 하기 위해서? in order to 이런 셀러브레이션, 이런 뭐 행사 같은 거지. 축제라든지 그다음에 이건 이제 기념 행사, commemoration 이런 것들 발달을 시켜서 into는 요걸로 만든다는 얘기, 요 안을 집어넣는다는 게 보다 크고 보다 노출 빈도가 높은 두드러진 행사로 만들기 위한 동기가 된다야. 이게 원래 출제됐던 문장인데 지금 하나하나 끊어서 보니까 결국 뼈대는 그냥 주어 비동사 보호였는데 뒤에 다 계속 뭔가 붙은 거잖아. 이걸 하기 위해서는 좀 전에처럼 하나하나 일일이 구분을 해본 다음에 그 다음에 자꾸 넓혀가지고 반복해서 몇 번 봐서 이렇게 보면 되겠군 이라고 이해를 하는 게 목표란 말이지. 이해되니? 그러니까 바꿔서 얘기하면 내가 속도가 느려 모의고사 볼 때, 그래서 시간이 부족해. 그러면 마음을 급하게 먹지 말고 평상시에 지금 겨울방학 동안에 천천히 정확하게 하는 연습을 해줘. 그럼 속도는 자연스럽게 붙을 거야. 근데 마음 급한 마음에 단어만 몇 개 찍어가지고 대충 가잖아? 그러면 한 방에 무너지는 거야. 그거 절대 안 늘어, 실력이. 그럼 여기서는 뭔가 글은 길었지만, 그럼 우리가 또 독해적인 관점에서 그럼 기억에 남아야 되는 거로 다시 한번 정리를 했거든? 핵심만 줄인 거야. 이렇게 좀 더 다시 구분을 했단 말이야. 얘 같은 경우에. 아까 보기가 좀 어려워. 그래서 여기에 주어가 있고, 전명구 나오고, 분사구문 나오고, 비동사하고 보호 나오고, 그 다음에 의미상의조에서 포 플러스 목적격 투부정사 나오고, 뭐뭐 하기 위해서 이렇게 됐잖아. 구조를 좀 다리 보여준 거고. 그럼 핵심은 이거. 그러니까 나눠준 건 결국 한 3번 정도 나눠서 이해하면 돼. 즉, 국내로 유입되는 방문객들의 숫자의 이 증가의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정부 기관에 있는 사람들이 문화 집단하고 함께 작업하는 동기가 될 텐데 뭐 하기 위해서냐? 이런 거 하나만 보면 되잖아. 그 지역의 행사 같은 걸 보다 큰 행사로 만들기 위한 하나의 동기가 될 거다. 다시 얘기해 보면
국내로 관광객 들어오잖아. 그러면 정부기관이 문화집단과 함께 협업을 해가지고 지역의 축제나 행사를 더 크게 만드는 동기가 된다. 그게 유지가 되는 거지. 그 정도 정보를 파악해야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빨간색이 아니고 파란색이 아닌 검은색은 실제로 독해를 할 때는 그냥 날려도 되긴 하는 부분이 부차적인 정보이긴 하다고. 근데 이건 이제 내가 판단을 하려면은 일단은 정확하게 평상시에 끊는 연습을 하고 정확하게 구분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내용 이해가 된 다음에 내용적으로 버릴 수 있는 부분을 버리는 건데 사실 이제 이게 읽어가다 보면 이게 중요 정보는 아니긴 하단 말이죠. 하여간 뭐 얘네 들어오는 게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함께 일하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뭐 하기 위해서 일하냐라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 세 가지 정보를 추린 거란 말이지. 이해됐니? 그래서 독해 책에서도 그냥 막연하게 그냥 뭐 해석만 하고 넘어가면 안 되고 자꾸 이런 부분을 반복을 좀 해주면 되겠다.